국세청에 세금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도 내 소득을 알게 된다던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일을 시작했다면 주목하세요. 모든 소득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5개월 전부터 일했는데 신고 안 했다면? 모든 수급비를 한꺼번에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생겼다고 수급 자격이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생겼을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취직했거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꼭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유용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일을 해서 수입이 생겼는데 수급 자격이 없어질까봐 소득 신고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면 그 정보는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여러 정부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종합소득, 사업자 등록 정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등이 모두 공유됩니다. 즉, 5월에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면 그 정보는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공유되는지 알아볼까요?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보수월액 정보가 매월 연계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종합소득 정보는 1년에 2번 확인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여러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도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로 연 2회 확인되며 사업자 등록 정보는 수시로 확인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소득은 총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300만 원이더라도 재료비, 임대료 등 비용 200만 원을 빼고 남은 10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은 단순히 국세청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공적 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과 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즉,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정보는 변동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3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된다면 3월부터 받았던 수급비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소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월 80만 원의 소득이 생겼지만 수급 자격이 없어질까 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국세청 세금 신고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김소담 씨는 작년 4월부터 받은 생계급여 전액을 환수당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생계급여 600만 원을 한꺼번에 반환해야 했죠. 하지만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수급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되거나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활장려금이나 근로소득공제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수급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셋째, 근로소득공제나 자활장려금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담당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하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은 여러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정확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연계되는지 살펴보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수월액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용근로소득과 실업급여 정보를 확인하죠. 또한 이 시스템은 매년 1회 이상의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 가구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가구는 더욱 철저하게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리해볼게요.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면 그 정보는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수급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담당 주민센터와 상담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각자 다르겠지만 정직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소담이었습니다.